자, STP 분석을 통해서 중국 요식업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잠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STP 분석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경우 한번 간략하게 중국 요식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음식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국 음식을 레시피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푸드 사업을 했었을 때, 음식업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음식점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음식점을 차렸을 때 STP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시장 세분화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S는 나이는 아까 지난주에 초등학생, 중학생 다 있죠, 그죠? 초, 중, 고 나이는 초중고를 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학과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20대, 그러니까 30대 중반, 일례로 보는 겁니다. 그냥 30대 중반 또 40대 중반, 이런 식으로 40대 중반 또는 하나 더 한다면 40대 중반 이후 이상 이렇게 보고요. 직업은 나이는 이렇게 치고 직업은 아까 뭐 이렇게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대기업 간부, 대기업인데 대기업 간부. 여기에는 뭐 중소기업, 소기업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부 또는 군인, 일반 회사원, 샐러리맨들 뭐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지역 옆에다 지역 적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적은 중국이 있다 그래서 전부 중국 사람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국적 같으면은 이제 한국인지 또는 중국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놓고 하는 편이 더 좋고요. 조금 더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해외 국가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 음식이 해외 국가에 어디하고 맞는 것인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타겟은 중국에 가져간 아이템은 치킨과 비빔밥, 라면류.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치킨, 김밥, 라면류라고 한 게 낫겠죠. 하나가 아니니까. 요런 여기다 김밥 말고요. 김밥에다 너무 많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비빔밥까지 한 점 넣을까요? 비빔밥. 이렇게 네 가지를 한류 음식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물론 한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지는 높겠죠. 중국에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구매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여성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는 성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그래서 한국 치킨과 비빔밥, 라면, 김밥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다 알죠.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욕심에 따라서 오뎅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묵 같은 경우, 그다음에 떡볶이 이런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역량의 중요한 그 스트렝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커싱을 맞춰서 같이 나가면 좋은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중국에서 인지된 그 인지력이 높긴 하지만 보통 대학생과 누가 한다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과 또 여성,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여성. 젊은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도 조금 그 세그멘테이션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여성도 10대에서 15세 미만, 16세에서 20세 사이, 뭐 하다보면 8세 초등학교에서 이런 8세에서 12세 미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A급 지역의 경우에는 그 권리금 및 임대료가 우리의 내가 하고자 하는 역량, 자본력 대비해서 매우 매장이 높았다. 그래서 개설하기가 힘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타겟팅 할 때는 A급 중국이라고 해도 시내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한국하고 거의 그 가격차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급에 대한 그 권리금, 임대료 에 맞는 자본력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력 대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본력 대비로 봤을 때 A급 지역이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급이나 C급 지역으로 타겟팅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에 했었을 땐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BC급으로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급과 C급 중간에 위치할 만한 지역을 선택하고요. 주 고객에서 한국인을 크게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하고 중국인 대상 판매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입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매운맛도 한국의 음식의 매운맛과 중국의 음식 매운맛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초점을 맞출 때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한국과 중국의 음식을 중간 맛으로 해서는 절대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런 맛이 돼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국의 타겟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춘다. 이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허거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국 음식 중에서 허거라고 하는 그 음식이 우리나라의 뭐 샤브샤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전혀 비슷하긴 합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나 매운맛 정도라든지 그 음식에 들어가는 야채에 대한 그 온도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맞췄을 때 그 매운맛과 음식의 뜨거운 맛, 온도 조절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선 S는 나이는 대학생과 누구를요?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한 것은 요걸로 두 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본력을 보니까 너무 A급은 중국도 비싸거든요. 이러한 치킨, 김밥, 라면류를 가지고 A급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B급과 C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C급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정했을 때 입맛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한국을 타깃으로 하되 중국의 입맛에 전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인의 입맛에 맞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포지셔닝은 브랜드를 우선 해외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장사를 할 때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브랜드 가치는 기하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포피를 해야 됩니다. 제품 브랜드 안착을 위해서요. 브랜드 안착을 위해서 첫 번째로 프로덕트 중국하고 한국 퓨전을 강조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그 요우타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세지, 그다음에 새우만두, 게맛살 등을 이제 주요 제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프로덕트는 뭘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피 분석이 들어가겠죠, 그죠? 포피 분석이 들어가는데 프로덕트는 중국과 한국의 퓨전을 강조합니다.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의 퓨전을 가미를 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맛에 100%를 하기에는 한국인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퓨전을 강조를 하고 퓨전을 우리가 중점하고 강조를 하고 중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잘 먹는 요우타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시지, 그다음에 새우 만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맛살 등을 여기다가 게맛살이거든요. 요 맛을 내기 위해서 게맛살 또는 또 새우만두 뭐 이런 그 맛들을 내기 위해서 주요 제품에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프로덕트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뭐 있었어요? 플레이스 유통 경로죠, 그죠? 유통 경로는 주식이 될 이 음식이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김밥, 라면, 비빔밥 이런 것들이 그 주식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 배달 판매, 여기도 배달 판매를 주력으로 해야 돼요. 중국에서요. 그 유통 경로는 배달 판매를 주력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된다는 것은 매일 손님을 받을 수가 있지만 주식이 아니라 뭐 간식이라든지 또는 그 에피타이저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배달 판매를 해야 된다. 주력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인데요. 판매 촉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 판매 촉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생과 젊은 여성을 세그멘테이션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옥션 있잖아요. 옥션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옥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옥션 오징어 광고 전단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네모난 데에서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쭉 해서 그 사람들이 뜯어갈 수 있게끔 그 옥션에 제일 먼저 프로모션 했던 것들이 대학교 근방에서 그러한 그 오징어 선전 문구를 직접 제작하거나 프린트해서 붙였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거대한 옥션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프로모션이었을 때 그 판매 촉진은 인근 대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인근 대학교에 가서 주기적인 전단지를 배포해야 됩니다.
인근 대학의 주기적인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주기적인 전단지 배포.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이런 그러니까 어떠한 그 대기업으로 성장했던지 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의 그 발품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아니 프라이스,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매 가격은 중국에서 한국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부 한국 가게들은 그 A급 지역을 위치한 또는 그 한국인 대상으로 했었을 때 최대한 중국인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중고가, 약간 하다 아니면 중간에 약간의 고가가 또는 중간이거나 중간 고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에 대해서예요. 이러한 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창업을 했을 때의 얘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본력도 많고 식당을 좀 더 크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을 가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매 가격은 중국인 눈높이에 맞춰서 중상이나 중간 가격, 판매 가격은 중간이나 또는 중상으로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 그러니까 전문 식당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식당처럼 됐었을 때는 보통 중상 정도는 그 가격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B 분석 요거는 이제 전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간다면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STP 분석을 통해서 또 P의 그 브랜드 안착을 위해서는 포피 분석을 통합니다. 포피 분석은 프로덕트, 내 제품, 생산 제품에 그다음에 프라이스, 유통 경로는 어떻게 하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프라이스는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 검토를 사례를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